네, 추석 아침입니다. 추석 아침날에 조금 슬픈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은 이런 핑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를 가리켜가지고 엘리트와 대중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봤을 때, 엘리트들의 지배하는 그런 지배 구조가 대중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엘리트 독단대로 생각하고 당신네들의 생각대로 갖다 모든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는 자그마한 집단, 가정을 떠난 그런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 기초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연, 지연, 혈연에 관련되는 모든 집단들이 사실은 엘리트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고 엘리트들만이 각인되고 있는 것만이 사실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예를 들어 동문회, 동기회, 밴드라 할지라도 보면은 그 몇몇 기득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고라든지 축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됐을 때는 굉장히 막 그 휘황찬란하게 떠들고 널리 알리는 그런 어떤 저기가 있는가 반면에, 대다수의 어떤 그런 일반 우리 또 동기들이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무시되고 삭제되고 내지는 뭐 이렇게 축소되는 것이 없잖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득권이라 볼 수 있는 뭐 장로라든지 항존직 분지라든지 이러한 자녀들에 대한 동정은 정말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외치고 다니면서도 실제로 대중적인 우리 평신도들에 대한 그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대소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끼게 되는 거고, 또한 그럼으로써 사이비 종교들에게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대오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엘리트에 대립되는 말이 메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들이 민주주의나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현대를 이끌어 나가는 데서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스파르타 엘리트 정치를 이상적인 모델로 세웠던 사람인 것은 확실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민주주의를 열등한 정치라 하면서 실제적으로 엘리트에 의해 가지고 지배돼야 된다 이런 것을 갖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인해서 1라운드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주요 역할한 인물들이 그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7명의 사람들이 있죠. 가장 공통분모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사실인데요, 뭐 여상규 위원장을 비해서 7명이 있는데, 뭐 조국, 나경원, 그다음 원희룡, 뭐 그다음에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국정농단 사건 때도 보면은 김기춘이라든지 우병우라든지 양승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그 논두렁 시계를 갖다 외쳤던 그 이인규 그 전 중수부장도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그래요. 이 서울대 법대의 피폐함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들의 피폐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이분들의 첫 번째 가장 가난한 항상 초중고에서 1등만 하다 보니까 그 성취욕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안 되면 남도 끌어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한 것 같아요. 나경원 씨가 그런 것 같고, 그 둘째로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가지고 남의 고통 등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김진태 씨 같은 경우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막말을 막 퍼붓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현주인가요? 그 친구는 자기가 지금 그 정규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했던 친구가 요번에 조국의 법무부 장관 그 머리를 갖다 삭발의식을 하면서 대항하면서 조국이 들어주고 문재인이가 들어줘야 되면서 대다수 친박하고 있는 대중들에 대한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앞뒤가 다르고 말이 너무나도 어장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학교 공부가 다라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편법도 무시하면서도 그렇게 그 기득권을 갖다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정관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언론과 경제까지 합쳐가지고 공고한 기득권을 갖다가 항상 금수저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 하는 동맹을 형성한다는 것. 그래서 보면은 검찰은 야당을 따라가고 법무부는 다시 조국을 따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줄서기가 아주 만연돼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나경원 같은 경우는 뭐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임명된 것도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영린을 건드린 분은 내가 보기엔 나경원인 것 같아요. 지금 아들의 그 지금 비리가 하나 둘씩 나타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조국 딸 조민희하고 상당히 닮은 꼴인 것 같고, 뭐 논문 제일 저자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뭐 상당히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장제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진짜 주소짓거리는 얘기가 미려하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정도의 그 패스트트랙 그 법사위 관계는 또 갖다 이렇게 그 혼자서 1인 독재 치하처럼 떠들면서 계속 갖다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조국 법무부 장관 그 청문회 시절에는 또 얼마나 또 뭐 알 권리를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 요즘에 와가지고 아들 문제가 불거지니까 아들 문제를 갖다 뭐 경찰이 흘리고 다닌다 어쩌고 하면서 또 갖다 거기에 대해서 또 강력한 분노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저기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의 그 아드님께서는 나이가 지금 19세라고, 만 19세라고 그래요. 근데 3,500만 원의 합의금이 어디서 나왔으며, 그리고 3억에 가까운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300억을 버는 게 목적이다. 글쎄요, 래퍼들이 그렇게 고소득을 올린다? 저는 우리나라도 또 부의 그 분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보는 기회와 불평등의 20, 30대 세대들에게 아주 대모처럼 박히는 그런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모든 불평등과,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나눠야 될, 그리고 또 같이 누려야 될 평등적 복지가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 번쯤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석날 아침에 이런저런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을 만나고 또 하소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났습니다. 궁시렁살의 박동수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도.